네, 저희 간단히 폐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슬기입니다. 올해는 저희가 북부협력주간 정리한다는 개념으로 폐막식 같은 세레머니는 아니고 관계기관 담당자들 모셔서 간단히 성과에 대해서 발표하는 폐막이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 나눠드릴 프로그램을 보시면요. 제가 처음에 간단히 전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각 기관 담당자님께서 운영하신 세션에 대해서 한 3분 정도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2020 북부협력주간은 저희가 메인 세션은 총 8개, 그리고 특별 세션은 7개가 운영이 되었습니다. 15개의 세션이 진행되었으며 이 중에서 메인 세션은 줌이나 유튜브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송출을 했습니다. 부대 행사 같은 경우에는 극지상식 골드벨 대회와 사진 공모전, 논술대회 수상 취입, 그리고 러시아, 다큐, 코멘터리까지 4개의 온라인 부대 행사를 개최하였고 오프라인은 부산시청, 도시철도에서 1개의 사진전 행사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참여 기관은 주관기관, KMI와 국지연구소를 비롯해서 총 11개의 국내외 연구기관들이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통계표 하나를 나눠드렸는데요. 이 통계표와 관련해서 디테일한 설명은 저희 홈페이지 담당자이신 대표님께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간단히 소개만 드리면 저희 7일부터 지금 목요일까지의 총 방문자 수를 비롯한 통계표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전체 시간대별 모든 누계의 방문자 수가 약 2,400명 정도가 되고요. 화요일은 1,700명, 수요일은 1,400명, 목요일 같은 경우는 좀 숫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7,400명 정도가 됩니다. 물론 저희 골든벨 대회가 매우 인기가 있어서 이 골든벨 대회에 참여하신 분들을 포함한 숫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북부협력주간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세션별 담당자께서 간단한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개막식과 제9회 북국회 정책 포럼, 그의 기타 특별 세션 관련해서는 KMI 김민수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3분 시간이라서 저는 간략하게 조금 특별 세션하고 같이 요일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일날 특별 세션 개막식 포함해서 3개가 개최됐고요. 우선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오전에 한러 비즈니스 대화가 개최됐습니다. 그래서 정부,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에서 국내 발표자 4명, 토론자 4명, 좌장 1명이 2035년 러시아 북극 전략 대응 관련 기업 진출 방안에 대한 논의와 기업 주요 진출 사례를 저희가 발표를 했고요. 저희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개막식은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 기획사, 변성환 부장시장 대리님 축사, 북극이사회 사우 의장과 북극경제이사회 의장을 포함해서 북극권 주요 인사 7명의 축사가 있었고요. 그린슨 전 아이슬란드 대통령 기조연설, 그리고 국진원술, 장관상 발표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이어서 한러 북극 협의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한러 MOU 체결 연구기관 간 협의회가 개최되었고 한국 5개 기관, 러시아 6개 기관, 외교부, 국방위, 러시아 대사관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육, 연구, MOU 체결, 한러 북극 연구 컨소시엄 등이 제안이 되었고요. 그래서 향후에 연구기관 협력을 좀 정량화시키고 주요 행사와 연계해서 MOU 체결을 추진하는 방안들도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천대학교의 경우 북동연방대학과 스쿨코브 모스크바 경영대학교와 MOU를 체결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협력 플랫폼을 통해서 공동 연구 및 성과가 확산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8일입니다. 8일은 메인 세션으로 북극의 정책 포럼이 개최되었습니다. 그래서 KMI 원장님 기획사, 박준영 차관님 환영사, 외교부 북극협력대사 축사, 그리고 강성호 국제연구소 소장님 축사가 있으셨고요.
제1세션에는 아이나르 군나르스 사우의장 기조연설 그리고 러시아 대사 영상 발표를 포함해 미국을 제외한 7개 북극이사 회원국 대사급이 참여해서 북극의 전반적인 그런 얘기들을 나누셨습니다. 그래서 향후 그 북극의 정책 포럼이 좀 북극권 국가 대사님 고정으로 참석하시는 행사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조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2세션에는 3명의 국내 전문가, 3명의 해외 전문가 발표가 있었고요. 3명의 국내 전문가, 2명의 해외 전문가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극 거버넌스, 기후변화와 북극, 러시아 북극 협력 등에 대해서 의미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행사가 끝나고 나서 오후 6시부터 차세대 북극 대화라는 저희 특별 세션이 개최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올해 온라인으로 개최된 북극 아카데미 관련된 이제 성과를 마무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7명의 그 북극 아카데미 참석자 가운데서 최우수 학생으로 선정된 5명. 이것은 온라인 점수하고 저희가 저희 페이퍼를 쓰게 해서 그걸 다 채점해서 최우수 학생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명의 해외 학생의 발표, 그리고 국내 6명의 토론으로 진행됐고 북극대학 폴 마르쿠슨 부총장님께서 참석해서 같이 협의를 해주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제 끝나고 나서 내년도에 북극대학 설립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KMI를 비롯한 한국 기관과 북극대학 간의 어떤 협력의 초점을 좀 교육과 차세대를 두고 내년에 의미 있는 협력을 추진하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에 특별 세션으로 카엔 회의가 개최됐습니다. 그래서 총 17분의 한국 북극 전문가 네트워크 전문가 및 해수부가 참석을 해서 북극이사 협력 사업에 대해 분석하고 차기 의장국 프로그램 참여 가능 사업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또한 북극 미래 지도에 대한 지행철 부소장님의 제안을 통해서 이후 카엔이 조금 더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입니다. 오늘 좀 전에 끝난 엠팍 북태평양 연구기관 협의회에서는 약 40명의 한중일 전문가가 참여해서 엠팍이 나가야 할 방향 그리고 엠팍을 통해서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아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미 있는 제안들이 나왔고 향후 팔로우를 통해서 디벨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극지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 최종 평가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마무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요일은 과학기술의 날로 국지연구소에서 총 3개의 세션을 운영하셨습니다. 먼저 한국북극과학연구 세미나 관련해서는 서영국 박사님께서 성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국지연구소 서영주입니다. 일단 그 종이 3번째 장을 보시면 통계 자료 숫자는 과하게 저거 하지 않겠습니다. 팩트대로 말씀 아까 사전에 저기 사장님하고 교감을 나눠서 그 과학연구 세미나는 658명 유튜브까지 합쳐서 나온 수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 국제 북극과학협력 세미나 그건 별도로 말씀해 주시겠지만 최선을 실장께서 576명 유튜브 합쳐서 그리고 저녁에 했던 한국 북극연구 컨소시엄 세미나 6시 반에 처음으로 저희가 오후 세션이 아니라 저녁 세션으로 와서 좀 걱정을 했는데 269명 거기 총계 이렇게 유튜브까지 해서 나와 그 접속자 수가 이렇게 되고요. 오전에 했던 한국 북극과학연구 세미나는 이날 행사는 참고로 우리 신영철 부소장님께서 전반적으로 총괄을 해주셨습니다. 소장님께서 별도 일정이 있으셔가지고 그리고 북극과학연구 세미나는 이게 5회차지만 처음으로 우리 극지연구소가 이제 북극과학연구에 대한 집대성을 해서 전반적으로 신영철 부소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고 나머지 개별 연구, 북극의 관측이라든가 환경 연구 요 크게 2가지 카테고리로 해서 다양한 연구 주제가 처음으로 소개가 됐고 외부 전문가들을 통해서 의견이라든가 앞으로 연구 방향에 대한 점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북극연구 컨소시엄 세미나는 처음 이게 시도를 했는데요. 10분 단위로 해서 4개를 발표했습니다. 컴팩트하게. 근데 확실히 전문가분들이라서 그런지 10분 안에 발표가 다 끝났고요. 그래서 8시에 5분, 딱 5분 넘겨서 끝났고요. 바이오 위협과 총 8개 주제 중에 극지 이슈 리포트라고
해수부 용역 사업을 주제로 해서 작년과 마찬가지로 했었고, 네 가지 주제 바이오 위협과 기회, 위협 하나, 기회 하나, 그리고 친환경 선박 기술이라고 해서 산업 분야 하나, 그리고 북극 에너지에서 저 정책 그쪽의 분야 하나 해서 과학, 산업, 정책 이렇게 네 가지 주제가 아니 세 가지 주제가 네 가지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미있었다. 지난번보다 재미있었다는 평을 조금 다른 분들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거를 이제 저희가 다시 한번 복기를 하면서 다음번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요. 오전에 한국 북극 과학연구 세미나를 다시 한번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요번에 처음으로 오버올 정도의 이렇게 컴프레hen시브하게 저희가 했다면은 이제 올해를 기반으로 삼아서 이제 우리 연구소로 이제 가서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어떤 부분을 인덱스하게 할지 아니면 다른 부분을 조금 더 오버올로 할지 이런 거는 올해보다 더 나은 개선된 방향으로 내년에도 그 레거시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제 북극과학협력 세미나는 최선원 실장께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정부 국제협력실의 최선웅입니다. 서영교 사무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중복되는 부분은 좀 줄이고요.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 북극과학협력 세미나는 수요일에 진행이 됐고요. 두 번째 세션으로 우리 연구소랑 주한 덴마크 대사관, 노르웨이 대사관이 참여하는 다자간 협력의 행사로 진행됐습니다. 올해는 다른 행사도 마찬가지지만은 코로나19라는 상황을 감안해서 이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이 됐고요. 예능과는 좀 다르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사소한 좀 어려움이 있긴 했지만 큰 문제 없이 잘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는 총 7명의 초청 연사가 참여를 했고요. 국가별로는 한국 측에서 연사 3명, 덴마크에서 3명, 노르웨이 쪽에서 2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는 서영교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570여 명 정도가 이제 지켜보는 가운데 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올해 세미나는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보건위기 이후에 맞이하는 뉴노멀의 시대와 북극과학 협력이라는 주제로 7명의 연사가 발표를 했고요. 연사들의 발표 내용을 뭉뚱그려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북극연구 활성화를 위해서 덴마크 정부 같은 경우에는 북극 전략과 협력 프레임에 대해서 어떻게 구상을 하고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소개가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 현장에 나가서 활동을 하는 그 연구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본 결과 코로나19로 인해서 북극 현장 연구 활동이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는 부분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고, 또 그러한 영향을 받음으로 인해 나타나는 여러 가지 제약사항을 이제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이 됐습니다. 특히 이 북극 자연과학 연구의 특성상 실제 현장에 가지 못하는 부분이 이제 되게 큰 어려움으로 작용을 했고요. 이로 인해서 실제 올해 같은 경우에도 북극 현장 연구 활동을 부득이하게 축소하거나 취소해야 되는 등의 문제가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운데서도 이제 해외 협력기관과 파트너들과의 국제협력을 통해서 이제 데이터를 이제 대신 수집을 한다든지 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서 지금 코로나19라는 상황에 일단 대응을 하고 있음을 재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 그와 더불어서 드론이나 무인항공기 등 첨단 기술을 이용한 현장 연구 등에 대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연구팀의 소개도 약간의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 이로써 북극과학 협력 세미나의 결과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요일 해운의 날에는 영산대학교에서 제9회 북극항로 국제 세미나를 개최해 주셨습니다. 김기태 교수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 북극항로 국제 세미나는 문제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빨리 도와주셔가지고요. 그러나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모두 13개의 발표가 있었고 그 중에서 3개는 한국 사람이고 10개는 한국, 중국, 캐나다, 독일, 노르웨이, 러시아 이런 분들이 해주셨고요. 그리고 세미나 시작부터 끝까지 대부분의 외국 발표자와 토론을 하고자 왔던 그 외국 사람들이 대충 중에서 평균 한 20명 정도가 시작부터 끝까지 대기했습니다. 이렇게 이번 북극 해운의 날 저희 세미나 주제는 북한의 신변평가여서 뭔가 좀
뭐라 그럴까요? 정리하는 그런 느낌의 발표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미래를 좀 지향하는 부분을 했는데 그리고 애초에 저희들은 웬만하면 줌에서 발표자들이 실시간 발표를 하려고 했었는데 월요일 화요일 날그 인터넷 상황이 좀 줌으로 하는 것들이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사진을 준비했던 동영상으로 많이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전 동영상 하는 게 실제 오영상에는 보는 분들도 유튜브로 그렇고 그런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뭐 다른 부분 저희들 같은 경우 지금 오전에는 저희 유튜브로 실시간 방송을 못했습니다. 그 오후 세션 1시부터 경합식 이후로 이제 유튜브 방송을 해서 지금 자료를 나중에 좀 정리를 다시 받아서 채널에 올릴 예정인데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 실시간 동영상이 북현민 주간 채널로 만들어져 있어서 올려져 있는데 그 부분 동영상을 받아서 저희 홍보연구소 그 채널로 옮겨서 작성하겠습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채널을 처음에 현민주간 채널을 옮겨줬으면 어떨까 처음부터 그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머지 그리고 한 가지만 또 말씀드리면 홈페이지 운영에서 이전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외국 초청자들한테 이제 가입을 해라, 회원 등록을 해라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아이 패스워드 넣는 거에 대해서 참 싫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외국까지 그냥 이메일 넣고 그냥 가는 게 나지 않았을까. 전화번호는 그게 아마 우리나라 전화번호 유효성 검증 때문에 일어난 것 같은데 그 덕분에 그 미코님이라는 양반이 가입은 했는데 오진 않았더라고요. 줌으로 초청은 안 되겠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 저희들이 줌 채널을, 줌 링크를 만들었는데 그것도 변경되고 그 다음에 유튜브 링크도 또 변경되면서 목요일날 오전에 그 외국 사람들한테 계속 연락을 이메일로 이렇게 보냈는데 그래서 기대보다 외국인 줌에 한 50명 정도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 20명밖에 못 와갖고 좀 안타깝습니다. 네, 자세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금요일은 시민급지강좌는 저희가 원래는 현장에도 취재분들을 모시고 온라인 실시간 스트리밍도 계획을 했는데 코로나 사태가 점차 악화됨에 따라서 전면 온라인 개최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시 정각에 그 강의하셨던 동영상을 홈페이지에 업로드해서 오픈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시민급지강좌 관련해서는 부산광역시의 김정희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행정실의 김정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급지에 관해서 다 전문가이시고 또 1회부터 계속 참여를 하셨는데 저는 또 비전문가이면서 올해 처음 참석을 하면서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작년 걸 한번 봤었거든요. 근데 너무 전문가 분야를 가지고 이해가 안 되고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우리와 같은 시점은 시민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아주 쉽게 가기 위한 걸 풀기 위해서 처음부터 이제 그쪽 방향으로 제가 접근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그 김정도 K&I 부원장님 강의라든지 우리 그 박수영 국장님 강의가 혹시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정말 쉽게 극지가 문제에 대해서 차근차근 하나하나 알아갈 수 있게끔 너무 쉽게 설명해 주셔가지고 저도 좀 이번에 많이 배웠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는 좀 성과가 좋았다고 보고 제가 그 들어오기 전에 그 국가금융庁홈페이지 통해서 인원은 모르겠는데 그 유튜브를 봤을 때는 일단은 원장님 강의도 한 200명 중에서 넘었고 그 다음에 우리 박정 국장님 유튜브도 100명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유튜브 조회수가 있을 정도로 우리는 라이브도 아닌데도 그 정도 있은 것에 대해서 저는 성과가 괜찮았다고 싶고 그리고 저희들 또그 국국hindu 동안에 시청에서 시청이 통로에 하고 그다음 우리 시청까지의 그 국국 사진점을 개최했는데 그게도 하루에 한 그 유동 인구가 1000명 정도 넘을 정도로 많은 유동 인구가 그걸 공모를 해서 그 우리 극지를 알리는데 좀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내년에 할 때도 제가 여기 내년에 뭐 우리 공무원들 그 정보가 찾으니까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국가협력주간은 전문가만으로는 저는 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시민과 더 늦게 국민이 모두가 이부 북극이 뭔지를 알려줄 저는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우리 미래 먹거리가 이게 달려있기 때문에 좀 더 쉬운 방향, 전문가 측정만이 아닌 좀 더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섹션도 한번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장님 감사합니다. 그럼 다시 화요일로 돌아가서 화요일 오전에는 그 북극학회와 배재재 한국시베리아센터에서 북극인문사회연구 세미나를 진행해 주셨습니다. 네, 이재혁 회장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우선 북극연구에서 지금 기술과 과학, 자연과학 쪽이 아주 성과가 많고 많은 양이 진행이 되는데 인문사회적 연구가 좀 적은 버전을 갖고 있고 그 생각을 저는 평소에 갖고 있었는데 작년에는 배재재 한국시베리아센터와 북극학회가 특별 특성으로 진행했었습니다. 인문사회 중심의 세미나를. 그런데 올해 이제 메인 세션에 그 인문사회 연구 세미나를 들어서 제 생각으로는 이제 북극 협력주간의 프로그램이 좀 그 균형을 조금 찾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그 인문사회 쪽 세션이 그 메인 세션의 한 부분을 차지해서 자연 기술만이 아닌 부동학과 수산시에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인도 접근할 수 있고 그 한 아주 이번 저희는 원래 그 오프라인으로 기획을 했던 것을 나중에 온라인으로 바꿔서 그리고 첫 번째 세션이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 세션이기 때문에 접속자 수는 뭐 450명 정도 자체 오프라인을 움직여서 적었습니다만 나름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 저희 그 같이 공동 주최한 배재재 시베리센터 김종훈 소장께서 코멘트를 또 한 번 하실 것 같습니다. 저기 우리 국학회 회장님께서 그 행사에 대한 부분을 좀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냥 미래지향적으로요. 만약에 그 내년에도 이 동일한 행사가 진행이 된다면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부분하고 그리고 사실 이게 학교 그 부속 연구기가 그리고 이제 그 학회 이렇게 공동 주최하면서 많은 그 어려움이 있었는데 회의화하고 극지연구소 또 코앞 그 우리 이렇게 그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셔서 저희 나름대로는 이 인문사회가 세미나 경우에는 그 사실 참여도가 굉장히 낮거든요. 요즘 학회 이렇게 세미나 그 개최도 해보고 뭐 한 상황이었었는데 이 북극협력주간의 세미나는 나름대로 아까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두 개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좀 전문가가 아니어도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인문사회 쪽에서 그 북극권에 대한 이해도도 관심도를 확산시켜 나갈 수 있는 그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2021년에도 저희는 그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계속 진행할 그 예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조금 더 나은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극지해설사 포럼과 극지 골든벨 대회 관련해서 극지해양 미래 포럼의 박수영 국장님의 말씀 있겠습니다. 네, 박수현입니다. 우리 포럼에서는 올해 이제 국제 해설사 컨퍼런스, 국제 시민 강좌, 그리고 사진전 온라인 오프라인 여행 전시, 국제 농술 공모전 지상전, 국제 상식 골든벨 대 5차례를 진행을 맡았습니다. 먼저 컨퍼런스를 보면 참 의미 있는 토론이 진행되었다 생각합니다. 현재 부산을 포함해서 85명의 열정적인 국제 해설사들이 불뿌리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발제를 맡은 그 서울대학교 전용수 교수 발제 중에 이제 국제 해설 교육의 가장 큰 수혜자 중 하나가 정부와 국제 연구기관들이 아닐까 한다는 의견에 토론자들이 많이 공감을 했습니다. 정부나 연구기관에서 직접 할 수 없는 불뿌리 교육과 홍보를 해설사들이 대신 진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극지 저변 확대를 위해 해설자 소지 활용에 대해 여기 모이신 전문가분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바랍니다. 그리고 극지 사진전의 경우는 현재 이제 15,000페이지 뷰가 올라왔습니다. 부산시청 지하철 구간에서 김정희 팀장님 말씀대로 1일 유동인구가 한 1,000명 이상이 됩니다. 대면시 전시를 통해서 저희들 부산시와 공동으로 진행했습니다만 북부 김덕주가 분목을 위해서 조금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 포럼에서는 매년 공모전을 통해 양질의 극지 관련 사진을 액자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액자가 한 100개 이상이 됩니다. 또 파일들은 주제별로 또 스토리별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유사 행사시 제공이 가능하니까 언제든지 말씀 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골든벨 대회가 남아 있는데요. 현재 어제까지 4회까지 마쳤습니다. 자료를 보면 13만 5천 건 정도 페이지 뷰가 있었습니다. 페이지 뷰라는 거는 한 문제 클릭하면 또 다음 페이지 뷰로 넘어가니까 숫자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이제 13만 5천 건의 페이지 뷰입니다. 이 컨텐츠를 유지한다면은 또 내년 대회에서 좀 다양한 보완책을 또 구상한다면은 킬러 컨텐츠로 국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북극인명 주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이 골든벨 대회를 정말 킬러 컨텐츠로 좀 더 육성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이 홈페이지를 구축을 했는데 이게 너무 전시 효과를 생각을 하고 실용적으로 이용을 잘 못했는 거다. 한청에 예를 들면은 그날 회의나 컨퍼런스나 행사들에 대한 요약 서머리에 있는 자료들이 올라와야 되고 또 매일 많은 사진을 찍지 않습니까? 그런 자료들이 올라와야 되는데 전혀 올라와 있잖아요. 그런 거를 미리 좀 구상을 하고 이런 거를 이 홈페이지가 단순한 보여주식이 아니고 실용화할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홈페이지로 기능적으로 또 갖춰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 아시겠지만 온라인 준비 기간이 좀 짧았습니다. 짧은 기간에서 이제 KMI에서 정말 열심히 준비해 주시고 국제연구소에서 많은 도움을 주셔가지고 컨텐츠를 만들었는데요. 어차피 이제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내년에도 비대면식으로 가야 된다면은 이런 컨텐츠 구상을 좀 더 빠르게 진행해서 좀 더 완벽한 이 시스템을 맞춰야겠다.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각 기관 담당자님 대표님들께서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이 통계 저희가 페이퍼를 나눠드렸는데요. 이 통계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홈페이지 제작업체인 CNO스의 문선희 대표님께서 말씀 있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이번에 비대면으로 온라인 행사로 이제 이루어지면서 10월 초부터 해가지고 온라인 플랫폼 이제 기획하기도 시작해서 10월 이제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해가지고 이제 기획 단계는 이제 10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10월 초부터 조금 작업을 시작할 수가 있어가지고 약간 시간 압박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11월 17일 날 오픈을 했고요. 사전 등록을 18일부터 진행을 해서 오늘 오전에 자료를 드렸는데 오늘 오전 기준으로 811명 사전 등록을 등록이 되었고 거기에는 이제 45명으로 확인이 됩니다. 최종 통계는 내일 다시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별 접속 통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자료를 다 받으셨기 때문에 제가 숫자를 말씀드리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이 의미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셔가지고 우선 여기 이제 방문자 수는 말 그대로 이제 이 시간대에 이제 방문한 사람의 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되고 방문 무게는 이제 시간대별로 누적해서 계산이 된 거고요. 방문 횟수 같은 경우는 30분 이내에 재방문한 횟수를 제외한 방문 숫자입니다. 네, 그렇게 산출이 된 것이고 신규 방문자 수하고 재방문자 수는 각각 신규 방문자 수 같은 경우는 최근 30일 이내에 방문한 적이 없던 사람이 이제 신규 방문자고요. 재방문자 수는 이제 최근 30일 이내에 방문을 했던 기록이 있는 사람이 재방문자 수 이렇게 되겠습니다. 페이지 뷰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제 여러 페이지, 한 페이지만 보고 그러니까 이제 들어와서 페이지 본 숫자, 네, 메뉴를 옮겨다니면서 이제 바뀐 숫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목은 대략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밑에 통계에서 밑에 통계에서 그 총계 같은 경우는 앞에 유튜브 한글 버전하고 영어 버전하고 그다음에 이 접속 무게는 웹 접속자 수 무게입니다. 각각 세션별로 달리 되어 있는데 제가 색깔로 좀 구분을 해놨는데요. 이 세션이 진행된 시간대별로 제가 약간 임의로 잡아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색깔이 있는 거는 웹에 있는 접속자 숫자이고, 그래서 유튜브하고 그 웹 접속자 해서 이제 총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고 방문자 수는 시간대별로 가장 많이 방문했던 숫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국내 그 방문 횟수 같은 경우는 비율적으로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의미를 알고 보시면은 조금 이해가 되실 거라고 보고요. 궁금한 사항 있으면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영하면서 일단 보시면 아시겠지만 79건 정도의 사전 의견이 등록되어서 다양한 관심을 표현을 해주셨었고, 웹 컨퍼런스에서는 행사 기간 동안 31건 가량의 다양한 코멘트 및 응원을 보내주신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 통계 사항으로도 그렇고 특히 국지 상시 돌림배에 대해서는 관심이 굉장히 많아서 사실 첫 번째 대회는 좀 다소 서로가 불안정한 감이 있었는데 이제 개선을 해서 이후에는 큰 이슈 없이 이제 진행이 되어왔고 오늘 이제 마지막 행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일단 이번에 이제 플랫폼 운영하면서 다양한 웹 환경을 좀 아우르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고, 저희가 이제 운영상의 여러 가지 변수를 좀 고려를 하지 못해서 이런 부분들이 이게 만약에 이제 다시 진행을 한다고 하면은 이런 부분도 개선을 해서 시스템 안정화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날짜로 사전 등록자가 811명이라고 합니다. 적은 숫자는 아닌 것 같고요. 골든벨 참가자들도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약간 부여점을 드리면요. 저희가 이렇게 카운팅했어요. 개막식이 3시부터 3시 50분까지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하나씩. 그러니까 그 전에 들어와서 기다리는 분들도 있을 것 같다 해서 2시부터 4시까지 3개의 숫자를 합한 게 개막식의 접속 무게 숫자다. 이렇게 지금 카운팅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 주 중에 문 대표님께서 이제 좀 더 디테일한 최종 보고서를 제출해 주실 거고요. 그 최종 보고서에 보면은 방문자의 지역별 현황까지도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거 모두 기관들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결과 보고는 모두 마쳤고요. 가장 중요한 시간이 남아 있는데요. 저희 국부협력주간이 매년 규모라든지 참가자가 확대되면서 해수부의 기대치도 매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국부협력주간에서 얻은 성과를 어떻게 활용을 하고 다음에는 운영 방안을 어떻게 확대를 할지 좀 전체적으로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거 관련해서 의견 있으신 분은 자유롭게 의견 나눠주시면 됩니다. 배재대 김동훈입니다. 이번에 극지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의 멘토로 한 2개월,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학생들하고 같이 했는데요. 오늘 오전 중에 프로그램에 대한 프레젠테이션 시간들이 한 2시간 반 정도 걸쳐서 진행이 됐었던 상황이고요. 거기에서 제가 좀 행사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미래에 이 부분이 지속이 된다면 보완해야 될 상황에 대해서 한두 가지 정도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특히 이제 학교에서 이제 강의하고 또 논문 쓰는 선생들 입장에서 오늘 발표한 젊은 친구들의 참신한 생각, 그러니까 우리 머리로서는 나오지 못할 아이디어들이든 안건들이 오늘 여러 번 나와서 특히 펭귄을 상품화해서 북극을 소개시키는 교육 재료를 가지고서는 프레젠테이션 한 부분들은 너무 좀 지금 이제 시장에다 내놓을 수 있는 상품까지 이제 거의 만들어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협력기관 홍보용으로도 가능할 것 같고 그 아이템 자체가 우리가 북극 지역이든 또는 남극 지역을 소개시킬 때 그것을 내세워서 할 수 있는 상태의 부분까지 좀 만들어진 것 같더라고요. 상품의 완결성 그 부분까지도 조금 어느 정도 이루어진 모습들을 봤는데 꼭 그것이 아니더라도 실용적인 부분에서 어떤 창업적인 부분 또는 정책적 이러한 부분들이 젊은 친구들의 머리에서 나온 부분이 저한테는 참 참신하고 좀 많은 부분을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 것 같아서 의미가 있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은 너무 좀 짧게 기간이 부여됐다는 부분입니다. 학생들하고 그러니까 같이 이제 발표 자료든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시간이 주어졌다면 조금 더 나은 결과들을 창출해 내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것은 이제 극지 전문 양성 프로그램하고는 좀 다른 부분인데요. 제 입장에서는 지금 이미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도래했다고 봅니다. 이 상태에서 온라인 시스템이든 지금 실시간 스트리밍이 앞으로는 지속되는 상태라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 나중 이제 방송 송출하고 하는 부분에서 많이 보완이 되지만 개막식 버전 같은 경우 개막식 상황에서도 번역 부분을 조금 이렇게 투트랙으로 그러니까 채널을 두 개에서 한글하고 영어 이러한 상태로 조금 분리해 놨으면 묻히지 않거나 그러니까 저쪽에서 이제 보내주는 쪽에 스피커든 아니 마이크든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기술적인 상황 때문에 알아듣기 힘든 부분이 좀 있었던 상황인데 이 부분을 조금만 기술적으로 채널을 다양화 시켜놓으면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부분은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어려운 상황에서 북극협력주가 이렇게 마무리 잘할 수 있게 했었던 스태프입니다. 아니면 여러 관계자들 요거에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급지지 양국을 근데 그건 정확하게 나눠서 표현해줘야 자연과학적 기초가 망가지니까. 사실은 우리 이거 중간 발표할 때도 이 부분이 나왔었는데 그때 문제 제기를 할까 했었는데 남극을 위주로 만들어 오신 부분은 극지 소개하는 쪽에다 그냥 이렇게 소개하는 상태로 물론 이제 북극 쪽에는 펭귄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 이 부분은 간과한 부분은 아닙니다. 네. 바로 이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좀 부족한 관계로 저희 북극협력주간에 대한 이번에 개최한 부분에 대해서만 좀 논의를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준비를 좀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좀 여러 운영 방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고민이 많았고 실제로 기술적인 문제도 있었고 운영상의 문제도 있었고 프로그램 자체도 구성하는 데도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은 시간에 여러 기관들이 많이 협력을 해서 그나마 성공적으로 운영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느낀 점을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내년부터 저희 행사는 좀 더 일찍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가능한 프로그램 구성을
처음부터 백지를 펼쳐놓고 그 시간대별로 구획을 한 이후에 같이 일단은 채워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사무국이 대략 그 전에 했던 것을 토대로 해서 초안을 던져드리면 각 기관께서 그냥 그럼 나는 이 시간에 나는 여기에 들어가거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거기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시간을 좀 분할할 수 있는 만큼 분할을 해서 예를 들어서 동시간에 개최되더라도 만약 온라인으로 개최되면 한쪽 컨텐츠하고 또 한쪽 컨텐츠에 들어올 수 있는 수요가 다르다라고 생각이 되면 분명히 동시간에 온라인으로 콘텐츠를 구성해도 굉장히 다양화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북극현 이렇게 좀 준비를 하려면 실은 전문적인 사무국이 조금 더 전문성을 가지고 이러한 북극협력 주간을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북극협력 주간에만 힘을 주지 않고 예를 들어 북극협력 주간 내에서 격월제로 뭐 북극의 주요 VIP 명사와의 대담을 운영을 한다던가 조금은 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좀 해야 될 부분이 할 수 있다면 말씀드린 뭐 일찍 준비하는 문제, 같이 준비하는 문제, 그리고 확대 참여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조금은 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온라인 오프라인 하이브리드로 한 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진행된 측면이 있지만요. 실제로 우리들이 이번에 세미나라든지 행사를 하면서 그 콘텐츠들이 유튜브에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다른 컨퍼런스를 보면 뭐 버추얼 컨퍼런스라고 하듯이 사전에 컨퍼런스 할 내용들을 한 일주일 정도 어느 서버에 올려놔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기간 동안에 그거를 보고 그다음 특정한 날에 그에 대해서 디스커션하는 형식으로 어떻게 컨퍼런스가 이루어지는 모양으로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후에 이제 우리들이 북극현역 주간을 이제 설계를 한다고 했을 때 굳이 특정한 날에 뭐 이렇게 그 행사를 하는 걸로 보이는 것도 타당하겠지만 지속적으로 콘텐츠도 북극현역 주간에 특별한 콘텐츠도 오픈하고 또 동시간 혹은 다른 시간대에 그 오프라인 행사들도 진행을 하더라도 좀 온라인 시스템 부분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방법이 어떤 지식이나 그 참여자들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북극협력 주간이라 그러면 이제 협력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와 외국 글로벌한 협력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관산학 기업 간의 협력, 그 다음에 취업과 정부 간의 협력, 여러 가지 협력이라는 주제가 나올 수 있는데 다른 데 보더라도 우리들이 파트너십이라고 하는 부분을 키워드로 주면서 어떤 다른 나라에서 뭐 컨퍼런스 행사하는 걸 못 봤거든요. 이렇게 파트너십이라는 부분을 앞으로 북극협력 주간이라는 우리나라에서 하는 그 북극 행사의 협력이라는 파트너십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의미 있게 모든 영역에 적용할 수 있고 하는 부분이 과제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김기태 교수님, 제가 드릴 말씀을 좀 많이 하셨습니다. 캐비가 맞았는 건데. 저도 동감합니다. 참 4박 5일 동안 유지할 홈페이지를 우리가 에너지를 모아서 만들었습니다. 만들었고 많은 콘텐츠가 들어있는데요. 이게 그 다음 행사, 내년 행사까지 계속 유지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콘텐츠 안에 교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이걸 상시적으로 유지를 하면서 여기다가 약간의 새로운 콘텐츠를 보완하고 내년 행사는 새로운 모습으로 업데이트하는 형식으로 진행한다면 상시적인 관심이 계속 유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전 등록자를 지금 4박 5일 동안에는 집중하지 말고 1년 내내 열어놓는 다음에 회원 가입 형태로 바꾼다면 많은 회원들을 북극에 관심 있는 사람들 더 많이 포집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한 두 가지 정도 의견 좀 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북구경력 주간 행사가 꽤 오래전부터 진행된 건 알고 있었는데 실제 참여해 본 건 이번이 처음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혹시 좀 잘못 듣고 말씀드리는 것도 있는데 제가 느낀 점 두 가지 정도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첫 번째는 일단 홍보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제 이 북구경력 주간 관련해서는 물론 이제 부산시라든지 그다음 K마이라든지 그 주최 준비하는 쪽에서 홍보를 진행하긴 하는데 조금 더 홍보 기간이 길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노출이 안 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네이버나 다음같이 좀 큰 검색 엔진에서 검색을 해보면 검색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 뭐 있고 또 뭐 아니면은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이 좀 SNS를 이용을 해서 하는 방법 아니면은 카카오 채널 같은 걸 이용을 해서 연중 이제 그 북구경력 주간 관련된 채널을 유지를 하면서 뭐 6개월 전부터 홍보를 이제 뭐 푸시 메시지 같은 걸 보내면서 알린다든지 해서 주변 관련된 사람, 관심 있는 사람들이 관련된 정보를 꾸준히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요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달 전까지 남북 쪽 업무를 해서 지금은 북극 쪽 업무, 국정육 쪽으로 오긴 했지만 저희 동종업계, 그러니까 극정무소 입장에서 동종업계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트위터 쪽에 정보를 많이 포스팅을 하거든요. 뭐 아주 거창한 정보가 아니라 관심 위주로라도 계속해서 정보를 포스팅을 하는데 그게 나름 반응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 자체를 좀 더 이제 대중들이나 아니면 관련 연구자들한테 좀 더 많이 노출을 시키겠다면은 SNS나 카카오 채널 같은 그런 기능을 좀 사용을 해서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하나 들었고요. 또 하나는 북구경력 주간 관련해서 저는 행사 기간이 북구경력 주간이라고 해서 일주일 정도를 지금 애초 설계를 할 때는 제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예전에 북구 관련해서는 아틱 사이언스 서밋 위크라 그래서 일주일짜리 행사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행사도 초반에는 일주일 또는 일주일 좀 넘게 진행을 하다가 중간중간에 이제 빈 슬롯이 많다 보니까 약간 그 느슨하게 진행되는 경향이 있어서 지금은 3일에서 4일 정도를 압축해서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세션을 봐도 성격이나 그 다음에 참가자들의 성향을 봐서 이거를 패럴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물론 지금은 과학기술이나 해운회나 이렇게 나눠져 있기는 한데 내년 같은 경우에 이제 설계를 이제 100개를 다시 한다고 하면은 일단 모아놓고 좀 더 인텐시브하게 그러니까 뭐 행사가 5일이 아니라 3일까지 하고 그 다음에 추가로 발굴한 콘텐츠가 있으면은 나머지 일에 붙이든지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압축돼서 했으면은 좀 낫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 더는 그 앞에 김기태 교수님이나 그 다음에 김정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앞으로는 온라인 회의 자체는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계속 이 포맷으로 하이브리드 포맷을 계속 안고 가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기술적인 부분 아마 그 부분은 이제 이쪽 진행해 주시는 업체들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긴 하겠지만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 온라인 참여자들을 감안한 포맷도 같이 좀 고민을 해봐야 될 시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는 오프라인 참석자보다 저 개인적으로는 온라인 참석자가 점점 많아질 것 같아서요. 그 부분도 내년 행사를 설계할 때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극지연구소 소영입니다. 저도 두 가지만 앞서 선생님들이 말씀해 주신 내용하고 일맥상통하지만 그래서 앞으로 코로나가 종식이 되더라도 지금 온라인으로 같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가 종식돼서 오프라인으로 완전히 개방되자 하더라도 이 시스템으로 같이 가져가서 저희가 성과 활용, 그 기간 동안의 성과 활용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같이 좀 대가시킬 수 있도록 같이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저는 성과 활용 측면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세션별로 지금 이렇게 3시간, 4시간, 1시간 막 이렇게 되는데 그거 다 들으려면 너무 이제 유튜브에 올라가 있으면 지루합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이게 각 모듈이 합쳐져서 지금 3시간이 하여져지고 2시간이 만들어지고 막 이렇기 때문에 그 발표자별로
전체로 다 볼 수 있는 그 내용도 하나 있긴 하지만 발표자별로 10분에서 20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상품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제목 보고 이렇게 들어가서 볼 수 있게끔 하면은 추가적인 상품이 만들어져가지고 이렇게 접속자 수도 늘어나면서 계속 다음 해까지 내년까지 그 발표 내용이라든가 이런 걸 계속 보면서 그걸 갖다가 시청자라고 해야 될까요? 유튜브 시청자들거든요. 그걸 갖다가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개별 상품으로도 좀 이렇게 만들어서 활용하는 방안을 조금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부산시 팀장님 따로 의견 있으실까요? 제가 이번 행사를 보니까 온라인 진행을 하는데 이게 우리 현장에서 진행할 때 한 섹션만 진행되는 거 이번에는 우리가 이렇게 오프라인을 안 했기 때문에 내년에 만약에 오프라인이 개최된다면은 기간이 7년 제가 보기엔 너무 긴 것 같고 한 3, 4일 정도 해가지고 하루에 한 서너 개 섹션이 진행되면서 참가자들이 자기가 원하는 걸 참여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게 분위기가 날 수 있는 그런 섹션을 저는 준비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이번에 포스트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했는데 이 방식도 같이 병행해서 계속 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없으시면 저는 다른 건 아니고 제가 한 의견은 아니고 캐나다 대사님이 그 대담 중에 한 말씀이신데요. 저희 북구권 국가 대사님들이 다 남성분이라서 어쩔 수는 없었지만 자기네 국가는 이런 토론이나 대담 같은 거 할 때 성비를 꼭 고려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북극의 정책 포럼일 때는 거의 남자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한 가지 지적을 하신 게 있어서 그거 한번 덧붙이면서 그러면 따로 말씀 없으시면 바로 마무리 발언으로 김종덕 부원장님과 시영철 부소장님 말씀 있겠습니다. 예, 오늘 이제 저희들 북구협력주간 마무리하는 시간인데요. 글쎄 축하드립니다. 우선은 우리가 이걸 준비하는 동안에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제 기억에 한 4번 정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매번 바뀔 때마다 주최측, 정부기관 또 양쪽 기관들의 의견이 같지 않습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조율을 하고 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됐고 지난해 12월에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죠. 당연히. 그래서 아마 우리 준비하시는 각 기관의 담당자분들은 정말로 고생이 많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생각하면 우리가 한번 경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번에 하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 오늘 많은 말씀 주셨는데 전부 다 고쳐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씩 고쳐나가고 내년에도 온오프 병행을 원칙으로 삼아서 준비를 처음부터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5년째 이걸 보고 있는데 지금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의 숫자가 우리가 지난 4년 동안 오프라인으로 저희 오셨을 때 숫자에 조금 보태면 몇십 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지난 4번을 제대로 했나 하는 거꾸로 반성을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온라인으로 송출을 하는 이 메커니즘을 앞으로는 계속 활용을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아쉬운 건 코프리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해수부도 그렇고 외경도 그렇고 이 송출 플랫폼이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정부기관이고 그렇게 임팩트가 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방송사를 우리가 한 군데 섭외를 한다고 해서 방송사 채널로 만약에 이게 송출이 된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모셨던 이 온라인 접속자보다 또 수십 배 이상의 참석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방송사를 좀 섭외를 해서 송출을 하는 그런 방식도 내년 초부터 우리 양 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미리 준비를 하는 게 어떻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몇몇 국제 컨퍼런스를 하다 보면 방송사도 중요하지만 신문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책이나 과학이나 이거를 어떤 특정 신문이 특집 기사로 그 다음 날 이렇게 정리를 해서 어떤 논의가 있었다는 것이 나가게 되면 그게 하나의 히스토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 홍보 계획을 짤 때, 뭐 홍보뿐만 아니죠. 이게 성과와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스케일을 조금 넓히고 지금 상황을 이제 5번 했으니까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노력도 같이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 제가 이번에 주목했던 거는 해외에서 우리 그 경력주간을 보는 분이 상당히 많다고 제가 그걸 느꼈습니다. 시차도 안 맞고요. 사실은 이거 보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저한테 메시지로 어제 걸 잘 봤다.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누구 발표가 상당히 재밌더라. 저는 보지도 못했는데 그런 메시지를 보내줍니다.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걸 홍보라 그래야 되나? 미리 고지를 할 때도 영어 버전도 만들어서 대사관을 통해서 또는 우리 북극 기구 관련된 기구나 그런 NGO에게도 저희들이 정보를 제공하는 그럴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5번을 해서 이제 유아기는 저는 지났다고 생각하고요. 내년부터는 완전히 성장기로 우리가 했던 많은 과실들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골든벨 저도 너무 좋은 아이디어였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학생들 국제에 관한 관심도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기왕이면 내년에는 골든벨을 월요일부터 할 게 아니라 그 전 주말부터 해서 어떤 사전 홍보 효과도 올리면서 학생들이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게 이렇게 끌어올리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한 이틀 정도 더 늘리면 아마 우리 이 북극경력주간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서 아주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큰 비용이 들지 않는다면 그런 방향으로 좀 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김정인 팀장님께서 왜 기간이 너무 좀 길다는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처음에. 근데 저희 하나 원칙을 가지고 있는 게 그때 물론 오프라인일 때 원칙이었습니다. 세션을 동시에 2개를 하게 되면 듣고 싶은 2가지 이야기를 하나를 포기를 해야 됩니다. 그때 영상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는 듣지 못하는 거죠. 대부분의 외국에서 하는 국제 컨퍼런스를 그렇게 합니다. 하루에 같은 시간대에 5개, 6개 세션을 만들어서 그 중에 2개가 보고 싶은데 하나밖에 못 가는 거죠. 그러면 여러 명이 가서 나눠서 듣고 또 와서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저는 한국 같은 이런 마켓이 그렇게 크지 않고 아직은 우리가 좀 같이 논의해야 될 아젠다가 많은 나라에서 그렇게 일을 이제 동시에 시작을 하면 오히려 반감 효과가 너무 클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중복되지 않게 최대한 좀 조밀조밀 하더라도 한 사람이 일주일을 다 보면 모든 세션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는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모르겠지만 시간이 좀 더 지나서 우리가 효율을 좀 더 높여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이 원칙도 조금 한번 다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든 싫든 이제 앞뒤 파트너십 위크는 우리나라의 북극 관련 논의에 플랫폼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마 정부에서 이거 포기하지 않을 거고요. 저희들도 포기하지 않을 거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씩 대신에 좀 새롭고 좀 더 나아진 아이디어, 좀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어떻게 국내외 또는 우리 수요 국민들한테 이걸 가져가느냐 하는데 좀 더 고민을 같이 하는 그런 시간들이 많았으면 좋겠고 내년 초에 저희들이 해수 다음 주에 저희들이 보고를 하고 나면 그 다음 주에 바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고민을 하고 여러분들 모든 참여기관들께 그 내용을 공유를 하면서 1월달부터 착수를 해서 준비를 해나가는 그런 노력을 저희 KMI에서는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요. 세상에 그 바이러스 같은 미물이 우리가 디지털 시대에 와 있다는 걸 가르쳐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세상이 정말 확 바뀐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는 크게 처음에 우리가 시작했을 때는 전문가들을 한 자리에 모은다는 의미를 굉장히 크게 부여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협력이 많은 사람한테 알리는 걸로 바뀌어서 어떻게 생각하면 전에는 적어도 북극 문제에 관해서는 뭐 다보스 포럼 이런 거고 싶었는데 몇 년 지난 새 지금은
포럼보다는 그냥 엑스포인 거예요. 가면 볼거리도 있고 조금 신도 나고 재미있게 쏙쏙 들어오고 그리고 다 못 보면 그냥 지나쳐서 못 본 걸로도 하고 그래서 만일에 우리가 포럼에서 엑스포로 간다고 하면 그 구성 성분들한테도 비슷한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과학자들 와서 발표를 하면 전문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중학생이 와서도 재밌게 들을 수 있도록 다 분위기를 바꿔야 돼요. 그거는 아무튼 우리가 좀 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그런 의미에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병렬 세션을 만든 거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다 쪼개져서 전자서랍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비디오 디멘트를 해서 재밌는 게 있으면 그걸 나중에 언제든지 꺼내서 보고 그래서 그게 협력의 뭐 또 다른 출발점이 되도록 하는 게 앞으로 근데 어쨌든 좀 공감대가 필요하지만 그런 방향으로 하면 우리가 일을 하는 방식도 바꿔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다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이제 진짜 2020 북구 협력 주간 막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